도파민이 분비되고 뇌에 자극을 주는 궁금한 이야기 땡킹댓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결과주의와 가정주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세상이 결과주의인 이유와 이런 결과중심적 시각으로 인해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피하게 된다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런 사고방식을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마인드셋이라는 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이 결과중심적 시각이 나에게도 위험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사기적인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심리학계의 석학,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캐럴 드웩 교수가 40년간 탐구한 이 사기적인 마인드셋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Thinking That.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사람들이 실패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 후에도 도전할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은 실패도 쉽게 포기하니까 그 차이를 연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초반에는 쉬운 문제들을 풀게 한 뒤 점차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제공했습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를 관찰하던 캐롤 드웩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려운 퍼즐 문제를 마주한 어느 10살 소년이 의자를 바짝 당기고 손을 비비고 입맛까지 다시며 소리치는 겁니다. 어려운 게 너무 좋아요. 실패란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왔던 이 연구에서 누군가는 실패를 사랑할 수 있으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의 캐롤 드웩조차 능력은 타고난 것이고 실패라는 것은 무능의 증거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었기에 진행한 실험이었는데 실패라는 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낼 줄 아는 그 아이들은 캐롤 드웩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캐롤 드웩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마인드셋이 존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자질은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하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과 인간의 자질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말에 대해 얼마나 동의를 하시나요? 사람의 지능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어떤 능력은 노력하고 도움받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다. 예체능 같은 분야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잘할 수 있다. 사람의 성격은 거의 고정되어 있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는 운명처럼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질이라는 것은 지능, 능력, 재능, 성격, 대인관계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닌 특성들을 의미하죠. 지능이라는 것은 발전시킬 수 없고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그래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고정 마인드셋이 자라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취, 즉 결과는 타고난 능력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공이란 자신이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재능이 있다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결과가 좋을 테니까 그들에게 노력이란 바보 같은 겁니다. 멍청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노력 따위 필요치 않을 테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 볼링을 칠 때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사람이 볼링을 잘 치면 그들은 이런 걸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볼링을 잘 치고 싶어서 연습을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잘 치게 됐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치게 된 거니까 더 멋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는 건 그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확률이 커요. 그 정도 노력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사람의 노력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고정 마인드셋은 성적을 중심으로 타인의 평가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지능, 성격, 도덕성 같은 중요한 특성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지죠. 캐럴 드웩이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한 내용에 따르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 점수를 부풀려 말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성적을 위해 컨닝까지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시험 또는 한 번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영원히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능력에 대해 필연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고정 마인드셋은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죠. 도전과 실패는 자신의 능력이 가진 결함을 드러낼 것이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 결함이 영구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인드셋은 결국 작은 상황에도 심각한 패배감과 무기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재능과 능력은 발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전이 능력을 키워준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도전에 나서게 되겠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을 부풀리거나 쉬운 퍼즐만 골라 풀며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는 아이다 라는 인식을 증명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어려운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외치던 그 10살 소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결국 진짜 성장을 이루게 될 겁니다. 조언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해도 듣는 입장에 따라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언하는 걸 조심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에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말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피드백조차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언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오히려 조언을 해달라고도 합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목적을 두고 자신을 부풀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자신의 가치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낸 뒤 뇌파를 측정했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려줄 때는 뇌파 반응이 컸지만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줄 때는 뇌파 반응이 거의 없었죠.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더 큰 뇌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타인의 평가에 목적을 두고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의 성장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 뇌파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이상적인 파트너란 나를 받쳐주고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게 해주며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고정된 자질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이상적인 파트너란 건설적인 비판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독려해주는 사람 말이죠. 심리학자 캐롤 드웨이그는 말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고요. 그들에게 모든 상황은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협력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여기게 되죠. 어느 날 캐롤 드웨이그가 남편과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10명 남짓한 일행 모두가 별 소득을 내지 못했던 그때 캐롤 드웨이그가 혼자 송어를 한 마리 낚게 되었죠. 남편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같이 낚시한 일행 남자 2명이 남편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당신 괜찮아요? 데이비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저 아내가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마냥 즐거워하는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캐롤 드웨이그는 그 말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들은 아내의 성공 앞에서 남편이 기가 죽었을 거라고 자신들의 시선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처럼 고정 마인드셋은 관계를 경쟁 구도로 만들게 됩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재능이 많은지, 누가 더 호감이 가는 존재인지 따지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로 어떤 커플이 모임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여성을 칭찬하며 남자에게 손님, 저 여자분을 단단히 잡으세요. 아주 멋진 여성이니까요. 라고 말했고 남자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사실 모임 파티 내내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아주 껄끄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특별히 더 잘나 보이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의 자질보다 파트너의 자질을 더 칭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죠. 이처럼 고정된 자질은 쉽게 비교되고 비교는 불편함을 낳게 됩니다.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존 맥켄런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엄청난 재능만으로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경기에서 조금이라도 흐름이 꼬이면 심판 탓, 관중 탓, 날씨 탓, 라켓 탓까지 하며 늘 외부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세계에선 실패를 했을 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 겁니다. 당신 자신의 영구적인 자질을 탓하거나 아니면 당신 파트너의 자질을 탓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실패란 것은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주는 원리이죠. 그들은 이미 고난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자책에 빠지는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사기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니까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넌 참 똑똑해. 실수도 한 번도 안 하다니. 역시 넌 천재야. 넌 참 대단하구나. 공부도 안 했는데 A를 받다니.
이런 말들은 대부분 좋은 의도로 하는 칭찬이죠.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숨겨진 다른 메시지가 들리지 않나요? 상대방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빨리 배우지 못한다면 나는 똑똑하지 못한 거구나. 나는 천재니까 실수를 하지 않고 항상 완벽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은 종종 두뇌나 재능을 칭찬하면 그것이 마치 영원한 자신감을 선물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상대방의 지능, 재능, 성적이나 결과물을 중심으로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결과물에 집착하게 되고 타인의 평가를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고정 마인드셋의 특징이죠. 상대방에게 고정 마인드셋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위로할 때 그 사람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노력했던 과정, 끈기 있었던 모습, 전략적이었던 행동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스스로 내가 정말 노력했는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돌아보게 되면서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에 집중하게 되죠. 이러한 관점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기반이 될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이 나타날 때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 안에 고정 마인드셋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고정 마인드셋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나 비판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고정 마인드셋의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당신의 고정 마인드셋을 자극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유발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이 나타나는 패턴이나 반응에 이름을 붙여주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암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고정 마인드셋을 외부화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명명된 고정 마인드셋과 함께 성장 마인드셋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나도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래? 라며 고정 마인드셋을 완전히 제거하고 배척하기보단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 마인드셋의 사고방식으로 유도하며 동행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파악하고 명명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 4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성장 마인드셋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캐럴 드웨이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보면 다양한 사례들과 연구자료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식의 행동을 했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건설적인 방향이다 라는 마인드셋이죠. 구독자 100달러인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마인드셋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인드셋은 하나의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마인드셋이 당신의 여정을 도와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